안녕하세요. 저는 한일과 44기 최인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독과 44기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석과 44기 조아영입니다. 입학 준비할 때는 그 시험 유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약이나 장문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잘 쓸 수 있는 표현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쓸 수 있는 표현을 제가 찾아서 공부할 수 있었다면 지금 가장 큰 다른 점은 지금은 교수님께서 주시는 자료 그리고 동기들이 준비해오는 자료를 공부해야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 같은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도 피할 수 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입학 준비 전에는 아무래도 내용과 정확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다면 입학 후에는 아무래도 교수님들께서 비언어적인 퍼포먼스 같은 발성이라든지 전달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 조금 더 폭넓은 통역사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학을 위한 공부는 가장 많이 한 거는 필사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필사를 한 이유가 저희는 이제 쉬운 한자는 못 쓰면 안 되는 언어가 한일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필사를 하면서 한자 쓰기를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가장 바뀐 거는 다양한 표현을 배우게 바뀐 거랑 간단한 페어링 1대1로 공부하지 말자 약간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 공부는 아마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학우들에 비하면은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본어랑 접하게끔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어딜 가거나 했을 때 한국어가 들려면은 그냥 바로바로 일본어로 ST를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조금 대처하면서 인풋이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차 스터디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책 스터디 같은 이제 일본 소설책 읽고 한국어로 바꾸는 이런 좀 부드러운 텍스트에 대한 스터디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럿이서 하는 스터디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타입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다른 학우들이 하는 만큼 많이 하지는 않고 있고요. 개인 공부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다양한 주제를 접해보는 그런 인풋을 늘리는데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수업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수업에서 다루는 연설문이나 소스가 먼저 올라오면 그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스터디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통역 텍스트긴 하지만 그걸 시역을 먼저 해본다든지 그 관련 주제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사실 개인 공부에는 크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꼭 하고자 하는 거는 시역이랑 쉐도잉 그리고 신문 읽기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스터디는 수업 복습 스터디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1학년이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저희 가장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게 자동화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것 이외에 어려운 표현들이 나왔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표현들을 동기들이랑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하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깊이 해야 하는 공부법에는 시간 투자를 막연하게 하는 공부법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때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그냥 텍스트를 무조건 계속 반복해서 읽어 나가는 그렇지만 정작 나중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용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추천하는 스터디에는 일단 순차 통역이 있는데 그게 통역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스터디 파트너랑 같이 순차 통역을 서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실제 통역사가 현장에서 통역하는 것처럼 그런 현장감을 또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통역하는 그 느낌도 항상 다시 새길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기피하고 있는 거는 원문에 끌려가지 말자. 특히 한일과 같은 경우는 어순이 같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바로 쉬운 길로 빠지려고 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가능한 원문이랑 똑같은 어순으로 공부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것 중에 제가 효과를 많이 본 스터디는 책 스터디, 아까 말한 책 스터디가 가장 컸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본에서 좀 오래 살아와가지고 어색한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요. 그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소설에 나오는 어휘나 표현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정말 다채롭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하나는 한국어 섀도잉을 조금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어 섀도잉이 막상 해보면은 정말 따라하기가 버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섀도잉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스터디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설문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A 언어, B 언어 모두 어떤 연설문이든 상관없이 하루에 조금씩 다만 1분이라도 꾸준히 접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돈된 글을 많이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기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역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2학기가 시작하면서 동시통역 입문을 시작했는데 동시통역은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끊어읽기를 잘 해야지만 동시통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게 시역이고 조금씩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100일이면 100일 꾹 참고 어쨌든 100일을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역을 매일 하고 있는데 시역을 그래서 저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스페인어에서만 할 수 있는 공부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퀴즐렛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단어를 정리하고 단어 아니라 문장이라도 거기다 정리해 놓으면은 제가 나중에 찾기도 편하고 복습하기도 편해서 거기다가 수업 자료 같은 걸 다 정리하고 또 짬짬이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스페인어만 특히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보를 찾거나 뭐 고유명사 같은 걸 찾을 때 영어를 참고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서로 바로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정보기관 같은 소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